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생생 부는 글바람. 네, 장마 기간에도 글바람은 계속되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길 가다가 뒤돌아보게 하는 목소리 백스텝 보이스 아나운서 고광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비가 오고 좀 습하고 이렇습니다. 네. 이럴 때 뽀송뽀송한 목소리로 우리를 좀 힐링하게 해주세요. 네, 보다 좀 촉촉하게 또 만들어 왔습니다. 어제 좀 알코올도 섭취를 하고 준비를 또 다 하고 네, 오셨나요? 더 촉촉해졌어요. 촉촉해져.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줘. 다 준비가 돼 있어. 아, 촉촉합니다. 네. 자, 오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되겠어요. 그죠? 네. 네. 오늘도 제가 시를 두 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어드리는 시에서 제가 특정 단어를 생생으로 바꿔서 읽어드릴 텐데 네. 그 생생이 어떤 단어일지 맞춰주시면 되겠고, 또 생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음절이 아니고요. 네. 다양한 음절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참고하셔가지고 네. 샵 2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023님이 아침에 일부 시간에 오랜만에 아침에 책과 함께하고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책 속의 구절이 와닿습니다. 와우. 라고 책 사진을 다 찍어서 주셨거든요. 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약간 그 네. 종교적인 그런 서적의 문구가 아닐까. 그래요? 하소서. 하소서, 네. 주옵소서. 이거 왜 시에서도 이런 또 문구 좀 쓰긴 시에서도 하죠. 하긴 하네요. 어쨌든 아침에 생생과 함께하면서 책을 읽고 계시다고 하니까 좋았어요. 오늘은 또 우리가 글바람 있는 날이기도 하고 해서 잠시 이제 읽는 건 멈춰주시고 11시까지 그럼요.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는 감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 들어갑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딸에게 오세영. 가을바람 불어 허공에 핀 나뭇가지처럼 아빠는 울고 있다만 딸아, 너는 무심히 예복을 고르고만 있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붙들지 못해서 우는가 보다. 강변에 갈 때는 흐르는 물을, 언덕에 풀잎은 스치는 바람을 붙들지 못해 우는 것. 그러나 뿌리침이 없었다면 그들 또한 어찌 바다에 이를 수 있었겠느냐. 붙들려 매어 있는 것 치고 썩지 않은 것이란 없단다. 안간힘써 뽑히지 않은 생생은 제자리에서 썩지만 스스로 뿌리치고 땅에 떨어지는 열매는 온 땅에서도 새싹을 틔우지 않더냐. 막막한 지상으로 홀로 너를 보내는 날, 아빠는 문득 뒷곁 사과나무에서 잘 익은 사과 하나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 네, 딸에게라는 시였어요. 네. 생생이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중간 부분에 붙들려 매어 있는 것 치고 썩지 않은 것이란 없단다. 안간힘써 뽑히지 않은 생생은 제자리에서 썩지만 스스로 뿌리치고 땅에 떨어진 열매는 온 땅에서도 새싹을 틔운다. 라는 구절에서 네. 생생히 나왔었고요. 정답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는 순간 딱 멈췄어요. 정답이 네. 올라오는 게. 오늘 생생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딸을 붙잡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보내줘야 되는 그 아빠의 애틋함이 있네요. 붙잡고는 굉장히 붙잡고 싶으신 것 같긴 합니다. 그쵸. 근데 애써 놓아주려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특히나 아빠와 딸 관계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또 결혼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생생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네. 네, 안간힘써 뽑히지 않은 생생이 제자리에서 썩는데 이 생생이 무엇일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수분 함량이 네. 95.3%나 된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네, 그래서 곤약과 함께 다이어트에도 많이 애용이 되고요. 또 소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김치 재료로 많이 이용됩니다. 아, 일단 먹는 거네요. 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고 이거를 안간힘써 뽑히지 않은 이것은 제자리에서 썩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네요. 예. 진짜 안 뽑히는 생생은 제자리에서 썩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뽑는다라는 동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생생은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됩니다. 아니면 줘야 돼요. 생생 주세요. 그런 그 개그맨이 있었어요. 그 동사가 되게 어울리죠. 그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어울리죠. 그리고 음악이 쫙 깔리고.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헤어지자고 노을 붙잡고도. 너무 힘들다고 더 이상 버틸 이걸 주세요. 수 없다고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정답 맞춰주세요. 네, 노을에 붙잡고도였습니다. 깍두기 담아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3827님 주셨고. 6413님은 돼지국밥에 깍두기랑 점심 드시겠다고 점심 메뉴까지 이제 네. 또 나아가셨고요. 날씨가 이러니까 돼지국밥 생각나네요. 그러긴 하네요. 생각나네요. 1999님도 어묵탕의 필수죠. 이런 비 오는 날 땡깁니다. 주셨고요. 이 국물을 굉장히 시원하게 해주는 만드니까. 역할을 하죠. 네. 또 8878님은 비빔국수에 열생생 먹고 싶다. 오늘 막 수요일 같다. 먹는 얘기하는 수요일. 원래 수요일날 먹는 얘기를 예, 하네요. 왜요? 8040님은 두 딸을 둔 엄마로서 너무 와닿습니다. 참 감동적인 시 감사해요. 하고 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1073님도 우리 딸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으로 떠났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성인 되자마자 타지 생활을 했는데 네. 어머님이 저를 믿는다고 너는 어디 내놔도 걱정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네. 약간 떠나보내기 아쉬워하는 게 그럼요. 매번 네. 느껴져요. 그럼요. 본가 갈 때마다. 그래서 이 시를 딱 보자마자 네. 저희 어머니가 또 떠오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네. 철이 좀 조금은 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네. 그렇구나. 이 생각하고 계신 게. 8878님 식장에서 아빠 손잡고 입장하던 순간이 생각나요. 주셨네요. 이때 너무 저는 사회를 볼 때 저 순간이 좀 많이 슬픈 것 같아요. 울컥하죠. 신부 입장할 때. 아버지. 맞아. 신부 입장할 때.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신랑한테 손 건네줄 때.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정답은 오늘 정답은요. 생생은 무였습니다. 네. 동남권에서는 무시라고도 하죠. 무시. 네, 맞아요. 무시. 오늘은 오세영의 딸에게라는 시였고요. 네. 시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곱게 키운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허탈한 마음. 아울러 한편으로는 새 출발하는 딸을 격려하는 아버지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두 마음이 다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렇죠. 공존하죠. 그래서 자신의 심정이 마치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허공에 핀 나뭇가지와도 같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키운 딸을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 아빠의 심정이 그만큼 허전하고 공허하다는 걸 표현해 준 거고. 근데 이런 아빠와는 달리 딸은 무심히 예복을 고를 뿐입니다. 무심히 예복을 고르고. 네, 아빠와 딸의 대조적인 태도를 네. 엿볼 수 있고요. 그래서 딸의 결혼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대전환을 시 중반부로 갈수록 하고 있고요. 뿌리침과 놓아줌이 있었기에 바다라는 새로운 세상에 이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자리에서 썩는 무와 비교하면서 스스로 뿌리치고 땅에 떨어지는 열매가 언 땅과 같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새싹을 틔운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슬픔의 극복을 위해서 애쓰는 아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빠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는. 근데 무는 신선했어요. 무 신선했죠. 무가 나올 줄 몰라가지고 네. 여기에 그 무가 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네요. 맞아요. 그렇죠. 신선했어요. 네. 뭔가 흐름상 무가 나올 줄 몰랐는데. 되게 초상적인 단어일 줄 알았는데 딱 무였습니다. 알았어요. 네, 네. 정답은 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션은요? 오늘 미션도 생생 정답과 관련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무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식탁에서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올라오곤 하죠. 네. 깍두기부터 시작해서 뭐 생채, 소고기 무국까지. 소금묵국 먹고 싶다. 그렇죠. 오늘 같은 날. 배고프네요. 근데 고등어 조림에도 무가 들어가 있죠. 네네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가끔 뭐 고등어 조림뿐만 아니고 뭐 꽁치 조림 같은 거 먹을 때 제가 감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감자인 줄 알고 찝었는데 이게
약간 쑥 들어가? 덜 질퍽해요. 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때 약간 그 허무함과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감자파시구나. 난 좀 무를 별로 안 조림에는 좋아해요. 저는 무파예요. 전 감자파라서 좀 실망을 하거든요. 예. 여러분도 음식을 먹을 때 혹은 뭐 살면서 A인 줄 알았는데 B였던 경험이 있다면은 공유해 주시죠. A인 줄 알았는데 B였던 경험. 그렇죠. 감자인 줄 알았는데 무였던 것처럼. 그리고 뭐 고구마인 줄 알았는데 단호박이었다.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예, 예. 고구마인 줄 알았는데 감자 먹을 때 있어요. 전을 감자전, 고구마전 다 이렇게 차례때 붙여놓잖아요. 전으로. 네. 네. 그러면 어느 게 고구마지 좀 잘 봐야 돼요. 어. 그거 헷갈릴 때 있거든. 걔네들이 다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송편 같은 것도 약간 물렁물렁해서 당연히 깬 줄 알았는데 깬 줄 알았는데. 콩이네. 이럴 때도 콩 있고. 싫지. 깨가 네. 좋지. 그런 거 올려주시면 되고요. 살면서 이렇게 느낄 때 많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당연히 이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가져갔더니 안 좋아해. 맞아. 기뻐할 줄 알았는데 무심해. 뭐 이런 것들 맞아요. 다 있습니다. 먹는 것뿐만도 아니고 네. 저는 뭐 하나 예시를 또 들어드리면 부산에서 이제 경남 내륙 쪽으로 이동할 때 있잖아요. 네. 저는 제가 운전해서 한 1시간 정도 갔어요. 그래서 거의 좀 그 다 저기 왔다? 산청 정도 갔겠다 했는데 진주야. 진주는 진주 이미 지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진주일 때. 오. 그럴 때도 약간 허무함을 느끼고요. 네. 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다를 때. 7044님은 고기인 줄 알았는데 버섯일 때 있습니다. 있죠. 네, 생생부는 글바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A인 줄 알았는데 B일 때 황당하죠. 그렇죠. 4255님. 결혼 전 귀여운 고양이상의 상냥한 제안에 귀여운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새끼 호랑이였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이거 제가 바꿔서 읽었습니다. 새끼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 새끼라고 썼군요. 쓰기는 그게 호랑이 띠고 참 새끼여서 신기하게 똑같은 건데 그죠? 돼지 새끼랑 새끼 돼지랑 너무 다르잖아요. 예. 특히 개가 확실히 다르죠. 새끼개. 그거랑 여기까지만 다르죠. 하겠습니다. 네. 네. 복숭아요. 말캉말캉해서 달달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쉬워서 인상만 찌푸렸어요. 오. 1999님. 이게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진짜. 그죠? 얘는 생긴 게 비주얼이 너무 맛있게 생긴 과일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먹었는데 전혀 반전. 어허. 전혀 맛이 다를 때 실망스럽죠. 맞아요. 그리고 8040님 아까 또 다른 거 올려주셨는데 네. 얼마 전 매기 매운탕 먹을 때 감자인 줄 알고 건져 먹었는데 생강이었다. 감자와 생강이 조금 그 약간 결이 다르지만 완전 형제 달라요. 느낌이긴 해요. 뭔가 외모가. 1221님은 대학 때 술 많이 먹고 집에 들어가 자다가 목이 말라서 냉장고에 보리차를 벌컥벌컥 아이고. 1.8리터 중 반 통을 마셨거든요. 0.9리터. 다 마시고 나니까 이상해서 보니 멸치 육수였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멸치 육수를 음료수병에 혹시나 넣어두면 하늘 핫띵볼이 그런데 넣어두면 예. 와. 그럴 수 있죠. 저도 한번 마신 적 있네요. 이게 진짜 우리 원효대사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특히나 술을 드셨기 때문에 그냥 마셔가지고 이 정도까지 드셨네. 와. 보통 한 모금 먹으면 할 수 있는데. 그죠? 네. 갈증 더 나셨겠네요. 네. 멸치육수면. 와. 그리고 1144님께서는 네. 이분은 보리차를 좀 착각하셨습니다. 보리차물인 줄 알고 어릴 때 네. 참기름을 원샷한 적이 있다. 색깔이 색깔은. 보리차 색깔이니까 와 이거 엄청나게 느끼했겠다. 성격이 다들 급하시네요. 예. 원샷을 해버리시네. 그러니까 이거 먹어버려가지고 그죠? 예, 그럴 수 있기는 있습니다. 네. 또 뭐 있나요? 5455님께서 집 들일 때 친구가 술이 돼서 먹은 게 순살 치킨인 줄 알았는데 네. 휴지를 소금에 찍어 먹더라고요. 어머. 그날 전어도 있었는데 먹은 게 은박지라니. 어머 세상에 술이 좀 되셨나? 술이 많이 되셨네요. 네. 휴지를 뭉쳐놨나 보다. 네, 뭉쳐놨어 이제 뭐 퍽퍽살인 줄 알고. 0088님 대구볼찜에 콩나물인 줄 알았는데 날카로운 뼈였을 때 진짜 무서워요. 이거 뼈는 진짜 위험해야죠. 잘못 드시면 큰일 위험해요. 나죠. 예. 이희호님께서는 저는 아들 오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에? 음료병에 뉘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차 타고 갈 급하면, 때 저도 쌌던 경험이 있거든요. 뒷자리에서 콜라병에. 근데 그걸 이제 세상에 보리차인 줄 알고 열고 네, 어우, 예. 네, 그러네요. 예. 자, 이런 것들. 근데 다, 맞아, 나도 그랬어. 있을만해요. 예. 있을만한 일들을 올려주셨습니다. 다 경험담이시네요, 보니까. 맞아요.
마지막에 컸네. 오. 자, 요 정도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 오세영 시인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눌까요? 네, 오세영 시인 오늘 제가 딸에게라는 시를 가져온 시를 지은 시인인데 전라남도 영광 출생이고요. 1968년에 등단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언어의 예술성에 철학을 접목시키는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현대 문명 속에서 아픔을 느끼는 인간 정서를 서정적으로 형상화하는 시적 편모를 모색한 그런 시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한 편의 시를 더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등산 오세영. 자의를 타고 오른다. 흔들리는 생애의 중량. 확고한 가장 철저한 믿음도 한때는 흔들린다. 절벽을 더듬는다. 빛을 찾아서 조금씩 움직인다. 결코 쉬지 않는 무명의 벌레처럼 무명을 더듬는다.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는다.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바람에 뜨는 별이나 피는 꽃이나 이슬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만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조심스럽게 암벽을 더듬으며 가까이 접근한다. 행복이라든가 불행 같은 것 생각지 않는다. 발 붙일 곳을 찾고 풀포기에 매달리면서 다만 가까이 갈 뿐이다. 네, 등산이라는 시였습니다. 네, 저 또 오랜만에 또 눈 감고 감상을 해봤습니다. 네. 등산이라는 시였고요. 이 제목처럼 삶이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는 소박한 비유를 통해서 삶이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에 있다는 걸 형상화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련에서는 좀 흔들리는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의 무게를 지니고 살아간다. 그래서 뭐 밧줄의 힘을 빌리기도 하지만 목표에 이를 수 있을 거란 확실한 믿음도 가끔 흔들려 불안감 속에 살아가지만 이제 빛을 찾아가는 존재인 것을 이연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다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네. 다만이란 표현은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기가 쉽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을 할 때 정상까지 가는 과정을 다만 가까이 갈 뿐. 네. 가까이 가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 시는 등산에서 정상에 오르기보다는 그 과정이 의미가 있다는 깨달음을 삶에 비유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스타일로 지금 이분이 삶을 대하고 계신지가 보이는 거죠. 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만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죠. 예, 가까이가 되게 확 다가오네요. 다만 가까이. 네, 다만 그렇죠. 가까이. 자, 오세영님의 시였고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예상되니까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부득이 운전 시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 등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상류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하류 지역 캠핑장이나 하천변 산책로에서는 하천 범람, 급류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즉시 대피해 주세요. 하천변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는 홍수 알림이 앱 등으로 홍수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호우 예보 때는 침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올 때는 배수로 정비, 논 물고 작업 등을 하지 않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어요. 자, 급히 들어온 소식이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글짓기를 해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2023년 네. 상반기의 마지막 목요일이고요. 그렇죠. 한 번뿐이죠. 2023년 6월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창의성을 발휘하셔가지고 보내주셔야 되는 네. 글짓기 키워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읽어드린 시의 제목이 등산이었습니다. 등산과 관련해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국의 산악인 조지 힐버트 말로리라는 산악인의 말인데 한 기자가 왜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라고 질문을 했더니 말로리가 대답을 합니다. 네.
그게 거기 있어서요. 맞아. 예, 등산에 대한 최고의 명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왜 생생 라디오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답을 해주시면 돼요. 왜 생생 대체 라디오를- 왜? 대체 왜? 왜 생생 라디오인지. 대체 왜 이걸 듣고 계신 거예요? 왜? 대체 왜? 이게 그러게. 예, 비판이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왜 듣고 계십니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그냥 거기 있어서요도 좋고요. 그냥 사랑했어 사랑으로 제일 빨리 올라온 게 아라가 거기 있어서 일사사이님. 와, 스윗하시다. so sweet. 서웨 타시네요, 서웨. so sweet. 네. 애들이 진짜 좋다, 그죠? 산이 거기 있어서 아라가 거기 있어요. 네, 아이콘의 노래였고요. 네. 자, 생생 왜 들으시나요? 와, 많이 올라오시네요. 네. 2601님 거가 저는 아까부터 계속 기억이 남아요. 1601님. 라디오 첫 정이에요. 와. 근데 저는 이게 첫정. 그러니까 제가 DJ 라디오가 아닌데 굉장히 막 올라오는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약간 마음이 계속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진짜 너무나 감동입니다, 다들. 문제가 상당히 뭐라 해야 되지? 가족적이죠. 그죠?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되게 네. 편하게 그냥 듣는 거지 뭐 이런 느낌. 막 맞아. 이래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막 호화롭게 쓰지 않아요. 맞아요. 뭔가 네. 꾸미지 않아요. 꾸미지 않고 쓰는 그 느낌이 되게 간단하게 울리는데 틀길래 나와서 뭐 기쁘니까 심심해서 목소리 좋아서 이렇게 그렇죠. 썼는데 근데 그게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막 쓴 거보다. 근데 약간 그 멋을 부리신 분이 계셔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 3428님. 항상 그 시간에 그녀가 있기 때문이죠. 인칭 대명사를 또 이제 이런 모습, 그녀로 바꿔가지고. 이런 모습 마음껏 부리시고요. 너무 좋네요. 또 이제 5월에 들어오신 분은 3159님. 목소리 좋은 아라 있고 사랑하는 최 PD님 와우. 있고 오프닝 글 장인 하 작가님 있으니까 네. 듣습니다. 그냥 공기 중에 산소 들어있어도 못 느끼듯이 내 생활과 그냥 함께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자주 보내주시는 분들은 저도 예, 공기 중에 산소처럼 정말 감사하면서도 늘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생각하면서 읽어드린다는 진짜. 거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서로. 그 뒷번호를 저희가 항상 보고 지나치잖아요. 이분들 네. 들어오셨구나 확인하고. 그래요? 저는 근데 문자를 먼저 봐요. 번호보다. 저랑 다르시군요. 네, 문자 먼저 보기 때문에 어허. 번호는 나중에 그래서 문자를 먼저 읽고 번호 읽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네. 0175님 꼭 그 이유를 알아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라고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또 생생 라디오로 또 만들어줬네 글을. 그러니까요. 네, 8563님 제가 운띄울게 읽어주세요. 8563님, 8563님. 있네요. 네. 생각하면 생각나는 라디오. 디게 생각해도 오직 라디오 하면 생각나는 라디오라서 항상 8563님.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글 잘 쓰셨다. 오늘 글짓기 잘하셨다. 네. 디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디게. 네. 어쨌든 보니까 생활의 루틴이 됐다. 익숙하다. 뭐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그리고 좀 하나의 쉼표처럼 쓰고 있다는. 쉼표처럼. 네. 너무 좋네요. 쉼표처럼. 나한테는 쉼표가 된다고 써주님 계신데 그렇네요. 위로가 된다는 분도 계시고. 6506님은 출근 시간 시동 검과 동시에 들린다고. 이게 딱 이제 시간대가 저희랑 맞는 거죠. 네. 8248님은 내 차 라디오 99.9밖에 안 나온다. 어쩔 수 없다. 네. 이제 못 빠져나가십니다. 네. 우리의 삶이 묻어나서요. 5774님. 예, 이건 진짜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의 삶이 묻어나죠. 그건 이제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 문자를 주시면서 맞아요. 예,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내적 친밀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라디오에 나오는 사람들 살아가는 정겨운 이야기가 좋아서요. 이런 거. 4811. 아하. 업무 시간 중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힐링입니다. 3309님. 최고의 글귀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상이 정말 범람하는 시대인데도 또 이제 라디오가 존재하거나 또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줄긴 했지만. 그리고 저 오늘 아침에 택시 타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네. 기사님이
102점 그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99.9 안 들으시냐고 한번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려다가 네네. 그냥 말 안 했는데 99.9로 얼른 오세요, 여러분들. 네. 주변 분들 끌고 오시죠. 102.9 말고? 102.9. 아, 네네. 102.9 맞습니다. 네. 저희 당첨자 좀 주시겠어요? 네, 당첨자. 봤어요. 금방 두 분이 똑같이 고개를 딱 드는. 자, 당첨자. 오늘 당첨자 3분 뽑아봤습니다. 1518님, 0092님, 2601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진짜 오늘 그 마지막 질문 들으면서 여러분의 답을 보니까 더욱더 우리는 참 가깝게 느껴지고 저도요. 진짜. 여러분의 이런 점이 참 좋다니까요. 저는 왜 인간미 감동받을까요? 전 대리 감동을 더 받았어요, 진짜. 참 짧게 쓰면서도 그러니까요. 감동 줄 줄 알죠, 이 사람들이. 이게 글쓰기죠. 이게 글쓰기죠.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 말이 많아. 장황해요. 백예린의 그럴 때마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강현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진짜 감사해요. 구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봬요. 내게 말해